지난 이야기에서 한 교수가 여대생 7명을 데리고 하사카 마을로 민속 조사를 떠났으나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마을 속에는 사실 피비린내와 악이 숨어 있었다. 먼저 촌장은 이 마을에 50년째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정작 그의 집 다락에는 한 소녀가 숨겨져 있었다. 촌장의 아들 게요는 그녀를 아메노우즈메 노미코토라 불렀고 이 소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는 커다란 수수께끼로 남았다. 한편 비나와 사오는 주민집 화장실을 빌려 쓰던 중 사오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비나는 그 주민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녀가 막 겁탈당하려던 순간 갑자기 도끼가 나타나 그 주민의 머리를 반으로 갈랐고 범인이 쓰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촌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노다 치바메의 가면이었다. 촌장은 교수와 상관, 휴허, 미감, 흔히를 소노다 신을 모신 사당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었다. 그곳에는 생식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모셔져 있었다. 교수는 텐구의 긴 코 모양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것이 생명력을 상징하는 형상이며 자손이 끊이지 않고 번성하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생식 숭배는 여러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라며 일행은 계속 길을 따라 다른 사당들을 찾아 나섰다. 그때 요한은 미아가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담배 사오라는 짧은 한마디였다. 그래서 촌장에게 근처에 담배 파는 곳이 있는지 물었다. 촌장은 아켄 씨 집에 자판기가 하나 있긴 한데 거리가 좀 멀다며 자기 집에도 담배가 있으니 원하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효과는 그 담배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버지니아 브랜드여야 한다고 했다. 흔일은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챘다. 아, 이건 분명 미아 심부름을 해주려는 거구나. 효화는 촌장이 알려준 길을 따라 자판기 쪽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곧 폭풍우가 몰아치려 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그 굉음에 공포에 질려있던 비나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지만 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걸려 넘어졌다. 황급히 돌아보니 그건 다름 아닌 손발이 묶인 채 쓰러진 사오였다. 그와 동시에 범인이 도끼를 든 채 가까이 다가왔고 살고자 하는 본능의 비나는 사오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밀쳐버렸고 사오는 그대로 범인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비나는 사오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이 도망치려 한 듯했지만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사오를 기다리는 건 대체 무엇일까? 신엽과 미금 일행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촌장 집으로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효화의 안위가 몹시 걱정되었고 천둥 번개가 심해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효화의 휴대폰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신엽은 화가 나서 미아에게 따졌다. 억지로 효화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만 않았어도 이런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며 결국 교수가 나서서 차를 몰고 효화를 데리러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외출이 훗날 참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미금은 비나와 사오가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지 물었고 촌장은 서두를 것 없다며 곧 마을 사람이 그들을 데려다 줄 거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미금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진흙구덩이에 흠뻑 젖은 비나가 어느새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신엽은 급히 다가가 괜찮은지 살폈지만 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민한 미금은 한눈에 알아챘다. 비나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빠져나온 듯했다. 신엽은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지만 비나는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어쨌든 그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서둘러 조치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았다. 촌장은 뜨거운 물을 데워주러 갔고 미금과 신엽은 비나를 부축해 옷을 갈아입히러 갔다. 상관은 이따가 바닥을 닦기로 했다. 비나가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향하던 그때 곁눈질로 벽에 걸린 소노다 치바네의 가면을 보았는데 방금 전 그것을 쓴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은 어느새 다시 이곳에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조금 전 생사를 오갔던 기억이 되살아나 그녀는 텐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외치며 텐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가려 했다. 다급해진 신엽이 비나의 팔을 붙잡았지만 공포와 피로가 겹친 탓에 결국 비나는 두 눈을 까뒤집으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몸을 닦아준 뒤 비나는 겨우 쉴 수 있었다. 신엽은 계속 효화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그런데 사오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둘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다.
잠결에 비나는 계속해서 탱구라는 말을 되뇌었고 신엽은 조바심이 났다. 대체 무슨 일이지? 계속 탱구를 외치는데 탱구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뭐에 신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보기엔 이상한 약이라도 한 것 같은데. 고개를 들어보니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비나와 함께 있어야 할 사오였다. 신엽은 곧바로 캐물었다. 비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분명 둘이 같이 나갔는데 어째서 비나 혼자 정신없이 진흙구성이가 되어 돌아온 거냐고? 사오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씻으러 갈래. 안 그러면 감기 걸리겠어. 가지 말고 있어봐. 아직 제대로 묻지도 못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분명 친구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큰일과 미금은 비나의 옷을 살펴보다가 옷에 흙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핏자국까지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와 동시에 담배를 산 효과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돌아오던 중 도중에 작은 사당을 발견하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했다. 젖어버린 담배를 살펴보며 마음속으로는 미아가 화낼 걸 걱정했다. 뒤돌아 그곳의 석상을 바라보니 어쩐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어렴풋이 멀지 않은 곳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니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손에 삽을 들고 무언가를 파내는 듯했다. 그 순간 갑자기 벼락이 내리쳤고 놀란 효과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소리에 남자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다. 남자는 효화가 있다는 걸 눈치채자 황급히 삽을 내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효화는 의아했다. 저 사람은 왜 자신을 보자마자 도망친 걸까? 궁금함에 다가가 살펴보려 했지만 발밑에 경사진 곳을 밟는 바람에 젖은 흙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곳은 깊은 구덩이였고 그 안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여성의 시체였다. 뒤틀린 시체를 보고 놀란 효화는 엉덩이를 끌며 계속 뒷걸음질 쳤다. 시체에는 구더기가 잔뜩 쓸어 있었고 상처 부위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근육이 위축된 상태로 미루어 보아 이 여성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마 방금 그 남자의 짓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랐고 서둘러 도망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위험해질 테니까. 이제 효화는 휴대폰이나 담배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그저 큰 길로 나가 도움을 청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도로 위에는 봉고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교수는 운전을 하며 효화의 모습을 찾고 있었는데 시야 일부가 가려진 상태였다. 차창 너머로 숲속에 사람 그림자가 있는 듯 보였고 어깨에는 무언가를 짊어진 듯했다. 다시 정면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바로 앞에 효화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수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 탓에 차는 그대로 앞으로 튕겨나갔고 속수무책이던 효화를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으로 튕겨 올렸다. 교수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고 효화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휴대폰마저 연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차에 싣고 산 아래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숨어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교수는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당황했다. 자신이 엄청난 화를 자초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제발 버텨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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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죽으면 안 돼. 만약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과실치사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고 자리도 지키지 못할 테고 유가족한테 배상까지 해야 할 텐데 이 차는 빌린 건데 보험은 들어놨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까지 다 날아갈 텐데 집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고 우리의 둘은 또 어떡하나. 딸은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얘가 정말 죽어버리면 이게 대체 뭐야?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길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걸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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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내려가는 길은 이 길뿐인데 차라리 열을 업고 숲을 가로질러 갈까? 하지만 병원은 여기서 너무 멀고 만약 얘가 정말 죽어버리면 나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게 될 거야. 됐어. 그냥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때 가서 못 찾았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래.
분명 숲에서 길을 잃은 거겠지. 그렇게 영영 행방불명된 걸로 하면 돼. 여기서 이대로 던져버리면 너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이렇게 하자. 어차피 살릴 수도 없는 걸. 얘만 사라져준다면. 눈을 떴네. 그럼 너도 그냥 죽어버려. 이화 끝. 이야기에 나온 작품 제목은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